당신은 몇 년 만에 본 내 자식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나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평생을 키워온 그 아이의 얼굴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한다고요.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눈빛까지도요. 하지만 어미는 압니다. 내 새끼의 살 냄새를요. 숨소리를요. 그 아이가 웃을 때 입꼬리가 어느 쪽으로 먼저 올라가는지까지도요. 그래서 알아챘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돌아왔다는 그 남자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70년을 살아온 이 노인을 바보로 본 건가요? 아니면 세상 모든 어미들을 우습게 본 건가요? 좋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치매 걸린 늙은이 역할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호랑이는 늙어도 이빨이 남아있다는 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어미가 죽은 아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벌인 조용하지만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1부 10년 만에 돌아온 내 아들의 얼굴. 2023년 가을 서울 강남 70대 할머니 박금자는 낡은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어요. 30평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강남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시세는 10억이 넘었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났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늘 깔끔하게 청소했고요.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늘 어딘가 공허했어요.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 30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서가. 금자는 매일 밤 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들 진석은 10년 전 가출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어머니께 손 벌리기 창피했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졌어요. 금자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고요. 전국을 뒤졌지만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금자 여사님, 진석 씨를 찾았습니다.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하지만 탐정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사님, 진석 씨는 2년 전에 중국 옌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지 한국 영사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금자의 귓가가 멍해졌어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요. 탐정은 며칠 후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사망 확인서와 화장된 유골입니다. 진석 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현지에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유골함을 받았어요. 친구요? 네, 김태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석 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현지 경찰에 진술했더군요. 금자는 그날 밤 유골함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한밤중까지 울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유골함을 방 깊숙이 모셔두고 혼자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그저 아직 소식이 없다고만 말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늘 2그릇을 차렸고요. 빈 방 하나는 아들 방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금자가 문을 열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함께였고요. 남자는 금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금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닮았어요. 10년 전 헤어진 아들 진석과 비슷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더 늙어 보였지만 이목구비는 분명 아들과 닮아 있었어요. 성형수술을 한 건가? 금자의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시선이 남자의 손등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금자의 등골에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없었어요. 진석이 20살 때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 여름 금자가 끓이던 냄비를 쏟았고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려다 오른손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 3개 길이만큼의 붉은 흉터가 평생 남았었습니다. 금자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아들이 괜찮아요. 어머니 하며 웃던 얼굴을요. 병원에서 연고를 바르며 이 정도 흉터는 멋있잖아요 하던 목소리를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 손등은 깨끗했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끔했습니다. 금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얼굴은 성형으로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손등 흉터까지는 몰랐겠지. 그리고 금자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탐정이 말했던 그 친구, 김태호. 진석이 죽은 걸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러준 사람. 설마, 금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진석이 죽은 걸 알고 그걸 기회로 삼아 내 아들 행세를 하려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목을 조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표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진석아, 정말 내가 왔구나. 금자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남자는 금자의 품에 안겨 더욱 세게 울었고요.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진석 오빠랑 결혼 약속한 사이예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말투였습니다. 금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요. 가짜 아들과 수지는 감격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립고 그리웠어요. 남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마나 고생했니? 자상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금자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니?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중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야 자리를 잡았어요. 수진이를 만나고 비로소 용기가 생겨서 돌아왔어요. 금자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진석이 죽은 곳이 중국 옌벤이었지. 거기서 진석이를 만났고 죽은 걸 알았고 그래서 이 계획을 꾸민 거야. 금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은 사귀었니? 남자가 잠깐 움찔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금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몇 명. 알게 됐어요. 그래.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지. 금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남자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수진이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금자는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었어요. 근데 진서가 손은 왜 그렇게 깨끗해졌니? 전에 화상 입었던 거 말이야.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중국에서 피부가 치료받았어요. 레이저로 흉터 제거하는 거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아, 그래. 신기하네. 금자는 감탄하는 척 했습니다. 거짓말도 참 빠르구나. 밤이 깊었어요. 수진과 가짜 아들은 빈 방에 짐을 풀었고요. 금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금자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골함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서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친구라던 놈들이 왔다. 내 얼굴을 본떠서 내 행세를 하려고 왔어. 금자는 이불을 덮고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하지만 금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진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금자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석아, 어미가 지킬게. 내 이름을, 내 흔적을, 이 집을 전부 다 지켜줄게. 금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가짜들의 연극에 진짜 어미의 복수극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제2부 치밀한 연기, 독이 든 약병.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수진은 능숙하게 금자의 손에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상을 정리했어요.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 먹고 먹으려고. 안 돼요. 혈압약은 식전에 드셔야죠. 수진이 금자의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어요. 금자는 수진의 손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이었어요. 하얀 알약 2개였고요. 하지만 금자는 느꼈어요. 수진의 눈빛이 자신의 입을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벌써 시작했구나. 금자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약은 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잘 드셨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가짜 아들 태호도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태호는 금자의 밥그릇을 채워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사시면 돼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금자는 조심스럽게 입안의 약을 혀로 굴렸어요. 국을 떠먹을 때 자연스럽게 국그릇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금자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서 조용히 물을 흘려보냈어요. 하얀 알약 2개가 배수구로 사라졌습니다. 시작이구나.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금자에게 약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금자가 약을 삼키는 걸 확인했어요. 금자는 매번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식사 중
국그릇이나 물컵에 뱉어냈습니다. 때로는 휴지에 뱉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변기에 버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금자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누구니?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진석 오빠 약혼자요. 아, 그래, 수진이. 미안해. 깜빡했네. 금자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수진은 금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밤, 금자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수진과 태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속삭이고 있었어요. 약 먹인 지 일주일 됐어. 슬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나 못 알아봤대요? 태호가 웃었어요. 잘 됐네. 조금만 더 먹이면 완전히 멍해질 거야. 그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래. 그 집 시세가 12억이래. 반반 나누면 6억씩이야.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금자는 문틈에서 물러나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것들이 진석이 친구라고 했던 놈들이구나.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석아, 내가 죽을 때 그놈들이 옆에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죽고 나서 알게 됐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금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상을 받으며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어머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수요일. 그래. 금자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손에 힘이 없네. 금자는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수진과 태호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날 오후, 금자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응? 아, 나 뭐 하려고 했지? 금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수진을 봤어요. 화분에 물 주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 맞다. 물. 금자는 허허 웃었습니다. 수진은 금자를 거실로 데려갔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금자는 순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태호가 외출하고 금자와 수진만 집에 남았어요. 수진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약이 좀 많아요. 병원에서 추가로 처방받았거든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어요. 수진이 금자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금자가 약을 먹는 걸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금자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크게 움직이며 삼키는 척 했어요. 다 드셨어요? 입 좀 벌려보세요. 수진이 금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자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하지만 약은 이미 혀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잘 드셨네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자, 이제 식사하세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오는 동안 금자는 재빠르게 국에 약을 뱉어냈어요. 몇 분 후 금자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서 조용히 물을 흘려보냈어요. 알약들이 배수구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어둠 속에서 작은 유골함을 꺼냈어요. 진서가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미가 이제 진짜 연기를 시작할게. 저것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금자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끝까지 지켜준다. 그리고 금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쓰다가 준 거였어요. 금자는 녹음 앱을 켜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금자는 스마트폰을 잠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을 거야. 금자는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거실의 소리를 들었어요. 태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많이 먹였어. 입안까지 확인했어. 잘했어. 일주일만 더 먹이면 완전히 끝이야. 그럼 요양원 알아봐. 제일 싼 데로. 알았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금자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금자는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이제 곧 내 놈들의 가면을 벗겨주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3부 뱀의 혀. 2주가 지났습니다. 금자의 연기는 날로 정교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자기 방인지 헷갈리는 척했고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와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응. 손이 떨려서. 금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외출했어요. 어머니, 은행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나가고 집엔 금자와 수진만 남았어요.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금자는 슬쩍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손이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금자의 찻잔에 뭔가를 털어 넣었습니다. 금자는 재빠르게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차 드세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고맙구나. 한 모금 마시는 척하고 금자는 찻잔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무 뜨거워. 식히고 마실게. 네, 천천히 드세요. 수지는 금자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수진이 한눈을 판 사이 찻잔의 차를 조금씩 소파 옆 화분에 흘려보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금자는 빈 찻잔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다 마셨어. 맛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한 잔 다 먹였어. 태호가 빙긋 웃었어요. 잘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두 사람의 대화를 금자는 방문 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태호가 금자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뭐니? 금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 그래. 금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인감도장 좀 가져오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도장? 도장이 어디 있었지? 금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태호가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금자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못 찾겠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서랍이나 옷장 안에 있을 거예요. 태호가 조금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가 다시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너무 어지러워. 금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수진이 금자를 부축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찾으면 되죠. 태호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푹 쉬세요. 내일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금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수진과 태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집안을 다 뒤져도 안 나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할망구가 어디 숨겼나 봐. 내일 아침 일찍 약 많이 먹이고 정신 못 차릴 때 찾게 해. 그래. 그때 도장 찍게 하자. 아니면 우리가 몰래 찾을까? 노인네 자는 사이에. 위험해. 깨면 수상해져. 내일 순순히 찾게 만드는 게 나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금자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 금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일찍 나갔어요. 수진아, 은행 다녀올게. 서류 준비해놔. 응, 어머님 약 먹이고 도장 찾게 할게. 문이 닫히고 집엔 금자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약을 가져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약 좀 많이 드셔야 해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는 척하고 모두 혀 밑에 숨겼어요. 다 드셨죠? 입 벌려보세요. 수진이 금자의 턱을 잡았습니다. 금자는 입을 벌렸어요. 혀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네, 잘 드셨네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아침 드세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금자는 조심스럽게 약을 국에 뱉어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제 인감 도장만 찾으시면 돼요. 금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 찾아야지. 금자가 일어나려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어요.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금자를 거실벽 쪽으로 몰아세웠어요. 이제 그만 연극 끝내요. 뭐? 무슨 소리니?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비웃었어요. 설마 아직도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석이는 9년 전에 죽었어요. 중국에서 교통사고로요. 수진이 금자의 뺨을 손끝으로 툭툭 쳤어요. 우리가 시체 치우는 거 도와줬거든요. 그때 보험증이랑 지갑 좀 가져왔죠. 금자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태호 오빠가 성형수술까지 받았어요. 진석이 얼굴로요. 돈 엄청 들었다고요. 왜 그랬니? 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긴요? 이 집 때문이죠. 수진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강남 아파트 12요. 죽은 아들 행세 좀 하면 다 우리 거예요. 그럼 진석이는 죽었다니까요. 그 바보 같은 아들은 진작에 죽었어요. 수진이 금자의 어깨를 밀었어요. 금자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요양원 보낼 거예요. 거기 가면 다신 못 나와요. 제발,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수진이 웃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구급차도 부를 거예요. 수진이 금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얼굴이 진짜일 거라 믿은 당신이 바보예요. 늙어서 정신도 없는 주제에.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 이제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말해요. 순순히 하면 요양원에서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하면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약의 말이에요. 수진이 금자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요. 치매 걸린 노인 말을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옷장 안에. 어디요? 정확히 말해요. 제일 윗칸 손수건 속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수진이 금자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왜요? 수진이 돌아봤어요.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금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다 녹음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금자는 잠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방금 내가 한 말, 전부 다 녹음됐다.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금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가 나한테 준 양말이다. 금자가 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내 커피에 넣었어. 매일 아침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걱정 마라. 금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농담이다.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힐 것 같으냐?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자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금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4부 호랑이 굴에서 펼치는 반격.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저기 무슨 오해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자는 경찰에게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석이는 9년 전에 죽었어요. 중국에서 교통사고로요. 태호 오빠가 성형수술까지 받았어요. 진석이 얼굴로요. 강남 아파트 12요. 죽은 아들 행세 좀 하면 다 우리 거예요.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수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어요. 요양원 보낼 거예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여성분이 수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공범이 한 명 더 있어요. 김태호라는 남자인데 제 죽은 아들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행 갔다고 나갔어요. 곧 돌아올 겁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용의자 한 명 추가 확보 필요합니다. 김태호, 30대 후반 남성.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 금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치매예요. 제 말 녹음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치매요? 경찰관이 금자를 바라봤어요. 금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매처럼 보였다면 그건 제 연기였습니다. 금자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지난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치매 검사 포함해서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인지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나한테 먹인 약. 금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알도 먹지 않았어. 전부 뱉어냈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어요. 수진아, 은행에서. 태호는 거실에 경찰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김태호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 태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태호는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석이에요. 금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진석이는 9년 전에 죽었어. 중국 옌벤에서.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라며? 진석이 장례 치러준.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 죽은 걸 알고 그걸 기회로 삼아 얼굴까지 고쳐서 내 집을 노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나 어머니 아니야. 금자가 태호를 쏘아봤습니다. 내 아들은 오른손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 손가락 3개 길이만큼. 금자가 태호의 손을 가리켰어요. 근데 내 손엔 흉터가 없더구나. 성형으로 얼굴은 비슷하게 만들었어도 손등 흉터까진 몰랐겠지. 태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태호와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가시죠.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순간 수진이 금자를 돌아봤습니다. 할망구, 언제부터 알았어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아니면 중간에? 금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문 열었을 때부터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부터 계속 연기를? 그래.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참는 법이야.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새끼 죽은 걸 알면서도 참았어. 내 놈들이 내 아들 흉내 내는 걸 보면서도 참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증거를 모았지. 내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금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고요. 며칠 후 금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태호와 이수진은 5년 전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주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노인들을 대상으로요. 여사님이 처음은 아닙니다. 금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만 이번처럼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여죄까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나요? 네, 3건 더 확인됐습니다. 모두 노인 단독 가구였고요. 형사가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금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진석이가 정말 죽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죽은 아이예요. 9년 전에 금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이름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사기꾼들 손에 더럽혀지지 않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금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어있는 집, 예전처럼 조용한 집이었어요. 금자는 거실벽에 걸린 진석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골함을 꺼냈어요. 진석아. 금자는 사진과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미가 지켰어. 내 이름, 내 흔적, 이 집, 전부 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미도 좀 쉬어도 되겠니? 금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어요. 금자는 유골함을 불단에 모셨습니다. 사진도 그 옆에 놓았고요. 진석아, 어미는 이제 너 보러 갈 준비를 해야겠다. 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았어. 금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금자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 피고인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의심하셨다고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손등의 흉터였습니다. 금자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은 20살 때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를 구하다가요. 그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김태호의 손등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았어요.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금자가 피고인석의 태호와 수진을 바라봤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범죄를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치매 연기까지 하시면서요? 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 진석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리석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이였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아이가 외국에서 혼자 죽었을 때 당신들이 옆에 있었다면서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당신들이 진짜 친구였다면, 진짜 사람이었다면, 어미한테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죽은 걸 알고도 숨기고 그걸 기회로 삼아 사기를 치다니.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시키고 금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김태호와 이수진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자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5부 법정위의 포요. 판결이 확정된 날, 금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처럼 혼자였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금자는 거실에 앉았어요. 벽에는 이제 진석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불단에 모셔진 유골함과 사진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끝났다. 금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교도소였습니다. 금자는 편지를 뜯었어요. 김태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금자 어르신께, 저는 용서를 구하러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을 때 형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도 형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려다 차에 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의 지갑을 가져왔고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르신께서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진석 형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걸요. 김태호. 금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석아. 금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어미 생각했구나. 목이 메었어요. 금자는 불단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진석아, 들었니? 내가 남 구하려다 죽었대. 금자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진석이지. 어리석지만 마음 따뜻한 내 아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집과 재산 전부를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금자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처럼 누군가를 돕는 데 쓰였으면 합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그날 밤, 금자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진석아, 어미가 내 목까지 좋은 일 하나 해놓고 갈게. 금자는 진석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금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금자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웃집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금자 씨, 아들이 돌아왔다면서요? 잘 지내요?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그랬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할머니가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렇지도 않아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진 않아요. 제 아들이 늘 함께 있으니까요. 금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제 마음속에요. 그날 저녁, 금자는 집으로 돌아와 불단 앞에 앉았어요. 진서가 오늘 날씨 참 좋았어. 금자는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미는 이제 괜찮아.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어미도 편히 살아갈게. 금자는 진석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진석아. 어미 아들로 태어나줘서. 눈물이 흘렀지만 금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금자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금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지킬 필요도 없는 밤. 진짜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금자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 입구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금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금자 여사님이신가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자입니다.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기자요? 네, 여사님께서 사기단을 직접 잡으신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답니다. 금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어미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사님의 용기와 지혜가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기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금자는 잠시 고민하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기자가 떠나고 이웃 할머니가 물었어요. 인터뷰할 거예요? 글쎄요. 금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겠죠. 잘 생각하셨어요. 두 할머니는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금자의 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70년을 살아온 여자, 아들을 잃고 사기꾼들과 싸우고 결국 승리한 여자. 그녀는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죽은 아들이 늘 곁에 있는 삶. 그것이 금자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그날 밤, 금자는 다시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진서가 어미가 인터뷰를 할까봐. 금자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어요.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마지막까지 남을 구하려 했는지.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도 조심하실 수 있을 테니까.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금자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진서가 편히 쉬어라. 어미가 내 이름 빛내줄게. 밤은 깊어갔고 금자의 집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호랑이는 늙어도 이빨이 남아있다는 말처럼 어미는 끝까지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에필로그 3개월 후 금자의 인터뷰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70대 할머니 사기단 직접 잡아 치밀한 연기로 증거 확보.
아들 지키려던 어미의 눈물, 사기범들 법정에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경찰서에서 강연도 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조심하세요. 금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여사님 이야기 듣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잘하셨어요. 금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에요. 70년, 80년을 산 지혜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금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진서가, 오늘 강연 잘했어. 내 어미 자랑스럽지? 금자는 진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 이야기도 많이 했어. 내가 마지막까지 남 구하려 했던 거. 금자는 향을 피웠어요. 우리 진석이 착한 아들이었다고 다들 그러더라. 밤이 왔습니다. 금자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서가 달 봐. 참 밝다. 금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미는 내가 저 달 위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라 믿어.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미도 거기 갈 거야. 그때 보자, 진서가.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랑거렸고요. 금자는 그 바람을 아들의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미도 사랑해, 진서가.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